오늘 먼저 할 문항은 아마 A형, B형에 따라서 문제들이 좀 달라질 텐데요. A형은 주로 경영학 문제가 먼저 나왔고 B형은 경제학 문제가 먼저 나와서 A형을 푸셨던 분들한테는 뒤쪽에 있던 문제였을 거고요. B형을 풀었던 분들은 앞쪽에 있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들도 기본소득세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그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연령이 되면 동시에 똑같은 금액의 어떤 현금 보조를 해준다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소득과 상당히 어떤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재난지원금의 지원 형태와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할 때 기본 자료들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생각보다 정답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가을이 될 때쯤에 코로나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항들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인데요. 기본소득과 이번 재난지원금의 좀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 지급했었는데요. 지난 9월 지원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들을 뒀었죠.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래서 좀 우리가 키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소득의 기준은 뭐가 되지라고 했을 때 보면 소득 기준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게 뭐죠? 평균 소득일 거예요. 근데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이 정가운데 분포하는 어떤 집단이 아니거든요. 소득은 대체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체로는 다 낮거나 뭐 중간쯤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 소득은 대체로 그림을 그리면 소득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키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런 정규 분포가 나타날 거예요. 가운데에 제일 많이 쏠려 있는. 그래서 평균값 이꼴 중앙값이 될 거예요. 근데 소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소득은 이런 형태의 소득이 나타납니다. 소득이 높은 부분이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평균 소득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책정할 때는 중위소득을 보통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책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밑줄친 부분들 저희 화면들 문항들 기사를 보시면서 보면 가는 이전 지출에 포함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전 지출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전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번에 매형 테스트에 GDP 관련돼서 묻는 문항들이 나왔었는데요. 통상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지출 항목으로 산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의 소비, 민간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순수출로 나눠지는데 정부 지출, 정부가 쓰는 돈은 GDP 산출에 카운팅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만 배우면 이거는 오케이 그러네 하고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도 GDP로 산출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전 지출의 항목이다 라고 하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전 지출 항목은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전 지출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정부가 지원금으로 예를 들면 10조 원의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배부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정부 곳간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정부 지출이네 하고 GDP를 산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GDP라는 거는 사실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10조 원만큼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했어. 그럼 그 지급하는 과정에서 10조 원만큼 GDP가 더 증가했어. 그러고 났는데 그 10조 원 받은 건 어떻게 하겠죠? 국민들이 대부분 저축을 하면 투자로 잡힐 거고요. 소비를 하면 이제 민간 소비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10조 원이 다른 형태의 민간으로 가서 또다시 뭐 저축을 했든 소비를 했든 10조 원이 다시 카운팅이 됩니다. 이중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지출에 대해서는 GDP에서 정부가 쓰여진 돈이지만 정부 지출 항목이긴 하지만 GDP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맞으니까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가는 경제의 총 공급을 증가시켜 물가 안정과 실질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재난지원금 왜 지급했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들 삶을 보존해주고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은에 해당하는 진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맞느냐? 실질 경제 성장을 제고한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경제가 성장하겠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걸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될 텐데 앞부분이 틀렸어요. 물가 안정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뭐냐면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물가가 높아졌을 때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그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정부 정책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정책을 할 때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율을 높이거나 정부가 여러 가지의 그 민간으로부터 돈을 많이 흡수하는 정책들인데 여기는 반대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정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진술이 되겠고요. 디귿은 나와 같이 지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으로 경기 회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평균소득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책정했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책정했던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형평성에서는 어떻게 뭐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는 더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정책, 경제 이론들에 따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진술이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부자들한테 몇십만 원 줘봐야 그게 소비로 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적. 근데 가난한 사람들 이제 뭐 예산 제약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쓰는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 소비를 더 많이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10조 원을 쓰더라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비를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비가 진작돼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원래 정책 목표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진술입니다. 리을은 다와 같이 사용처를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해 가계의 효용 극대화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 뭐였죠 우리? 그냥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에 가까운 것들을 지급했는데 이걸 사용처를 제한했어요. 뭐냐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못 써. 대신에 어디에서 쓴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작은 마트나 식당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실은 소비자들의 주권,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다라는 건 전통적인 방점에서 보면 경제학에서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아요. 자유로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한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죠?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저는 뭐 물론 편의점도 많이 가지만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사실 생필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았어. 대신에 뭐다? 전통시장이나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나 식당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대기업 위주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기 변동의 위험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제 주체들보다는 소상공인들을 더 위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의 효용, 만족도는 제한이 있으니까 요거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뭐죠? 소상공인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을 더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진술이다. 소비자 주권을 더 강화하고 효용을 더 많이 해준다면 그냥 현금을 계좌에 꽂아줘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들 다 어떻게 했었죠? 지난해 받았던 것들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 받으실 수도 있고 연배가 있는 분들은 직접 받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입금이 되면 그 카드의 사용처들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정해져 있는데 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면 정답은 앞에서 말했지만 이전 지출이다. 가는 이전 지출이다. 라는 부분. 기업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정된 그 사람들한테 한정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불한 것이다 하는 디귿,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업 디귿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